2016년 밭작물 토양 생태 환경 보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제주 월동채소 수급 안정과 토양 환경 개선을 위해 재배지의 휴경 또는 지정 작물 재배 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전년 대비 확대되어 헥타르당 1년차는 440만 원, 2년차는 460만 원입니다. 미참여 농가는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 및 품목별연합회 자조금 사업 지원에서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문의는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064-749-2016번으로 하면 됩니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사단법인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금요일 아침 제주사회의 작은 이야기들을 이어 탐나는 지혜를 찾아가는 안재홍의 제주포커스 안재홍입니다. 어제는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이었습니다. 디지털 정보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을까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한글을 읽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선거 기간 사용되는 말들부터 좀 더 알기 쉽게 바꾸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비례대표 정원이 양당 독식 구조 강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라는 소식을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큰 정당 두 곳이 의원 자리를 모두 차지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로 바꿔봤습니다.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사람들에게 하겠다고 약속한 내용들을 보다 알기 쉽게 바꿔 선거에 관한 정보를 몰라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안재홍의 생각이었습니다. 먼저 제주 지역 주요 뉴스 살펴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고 현승준 교사 유가족 측에서 교육청에서 별도 준비해왔던 추모 행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그 뜻을 존중하고자 한다며 오늘로 예정돼 있던 일주기 추모식을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해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허위 전화 주문을 해놓고 다른 물건을 대신 사달라고 선입금을 요구하며 돈만 받아 가로채는 물품 구매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공기관은 절대 대리구매나 개인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는 태양광 업체 대표가 교육청이 아직 공고하지도 않은 학교 에너지 저장 장치 추가 설치 사업 계획까지 미리 알고 있던 정황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부턴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내일 낮 시간대까지 이어지겠고 오늘도 제주 곳곳에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2도 안팎까지 오르며 비교적 선선한 날이 이어지겠지만 한낮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 정수연입니다. 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역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족끝이 느량이 식후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안재홍의 제주포커스에서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후보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들은 어떤 생각과 비전으로 이번 선거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다음 주까지 소수정당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 연속 대담을 이어갑니다. 인터뷰는 정당 기호순에 따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기호 3번 조국혁신당 김은정 후보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은정입니다. 네, 비례 순번도 3번이네요. 네, 3번입니다. 네.
비례 후보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조국 혁신당의 비례 세 분부터 먼저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총 3명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1번 김혜지 후보는 이제 복지 분야에 좀 사각지대에 해결할 해결사로 이제 등장하셨고요. 복지 전문가다. 네. 네. 그리고 이번 2번 이제 강주영 후보는 이제 저희 당 청년위원장으로서 청년 정치를 이제 꾸준히 해오셨고, 네. 그리고 이제 디자인 전문가세요. 네. 예, 그러니까 제주 이야기를 가지고 제주를 이제 자기만의 그 취지로 인해서 예, 네. 디자인한다는 이제 취지를 갖고 이제 도전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의회에 이제 근무했던 경력을 통해서 정책 언어를 저희 그 삶의 언어를 정책 언어로 이제 변화시키려고 네. 의회 홍보 담당관으로 일을 하셨다. 네, 그죠? 홍보 담당관실에서 근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조국 혁신당의 비례 후보 세 분은 한 분은 복지 전문가, 네. 그리고 한 분은 디자인. 청년 정치인으로 제주를 디자인하고 싶다. 네. 세 번째 분은 의회에서 삶의 언어를 정치 언어로 바꾸는 일들을 해왔는데 이것을 좀 이어가고 싶다. 네, 이렇게 지금 맞습니다. 세 분이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조국 혁신당 비례 후보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야 또 이 네. 유권자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이 정당을 지지하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먼저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비례대표제는 전문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취지를 갖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네. 후보님의 이 전문성 대표성은 앞서서 의회 활동을 조금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조금 더 보탤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교육과 이제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좀 활동을 했는데요. 네. 그 뭐 평생 교육, 문화 정책, 뭐 콘텐츠 기획 같은 업무를 하면서 이제 많은 도민분들을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도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에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의회에 근무하면서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책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가 이제 가까이서 경험을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실제 정책 언어로 풀어내고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이제 연결하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네. 예, 그거를 좀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이제 비례대표로 이제 의회에 다시 진출을 해서 좀 펼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충분히 역량이 되는데 나 이 네. 역량이 의회에서 펼쳐질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조국 혁신당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이 24.25%, 비례대표 그래서 12석을 국회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당시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아마 이번 선거에서도 별로 걱정이 없을 것인데 네. 최근에 보면 이 정당 득표율이 비례 배분 기준인 5%를 넘기도 한 적도 있긴 합니다만 네네. 실제 뭐 좀 덜쭉날쭉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네네. 결과들이.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 선거에선 한 몇 퍼센트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난 저희가 총선 저희 그 전국 평균이 24.25%였잖아요. 네. 제주는 27.89로 해서 네. 전국 평균보다 좀 웃도는 수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는 한 13에서 15% 정도를 기대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와는 조금 다르게 훨씬 많이 나올 것이다. 네네네. 5% 정도가 최근에는 5% 정도가 나왔는데 네. 이제 이런 저희가 이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면 13에서 1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건데. 예. 네. 저희가 이제 그 소수 정당이 다 한 분 정도만 평균 네. 그렇게 하는데 그 제주 도민들 자체가 누가 이제 그 좀 지역 현안을 제대로 해결할 사람인가를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분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변화와 견제를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가 그러니까 거대 양당의 너무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네. 것보다 좀 제3의 야당이 좀 출연해서 보다 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으면 하는 요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두 정당 그대 양당 구조 자체의 한계를 느낀 도민들이 조국 네. 혁신당을 지지할 것이다. 네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표심을 오도록 해야 될 것인데 네. 그 3당이 꼭 조국 혁신당이어야 네. 한다라는 그 보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 선거는 아마 진정성하고 현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네. 점은 그러니까 정당만 보는 선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이 의회에 들어가야 되는가 네. 그거를 더 보시는 것 같은데 그 현장 경험과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좀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의회 안으로 가져가는 역할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민들이 그래도 조국혁신당은 기대해 볼 만하다. 예, 이런 말 많이 듣고 있고요. 네. 좀 희망을 드리는 선거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현장에 다녀보니까 네. 도민들의 민심이 조국혁신당으로 좀 많이 와 있다는 것을 느낀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조금 제도적인 부분 또 얘기를 약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례대표 의원이 최근 5석이 늘어나서 8석이 13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5명을 더 늘리는 것 도민분들이 도의원 또 왜 늘으라 이게 뭘 한다고 이런 비판들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들께서 그런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네. 결국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의회가 저희가 비례대표가 이제 의회에 들어가서 의회가 도민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느냐 네. 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수가 늘어난 만큼 더 책임 있고 전문적으로 이제 의정 활동을 결과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이 비례대표 확대 취지가 특정 정당의 자리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기존 정치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네. 그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자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 그리고 현장에서 저처럼 활동한 전문가들이 참여를 좀 넓히자는 의미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결국 도민들께서 판단하실 중요한 기준은 의원수가 늘었느냐 이게 아니라 정치가 얼마나 달라졌느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가 달라졌느냐, 네. 효능감이 있느냐 이런 그렇죠. 부분이겠죠. 예. 네. 그래서 저 역시 이에 대해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도민들께 더 필요한 이정 활동으로 평가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조국혁신당이 들어가면 효능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인지 핵심 공약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일단 제가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공약은 네. 제주 시외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인데요. 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낙후됐더라고요. 네. 이제 이 시외버스 터미널은 도민들이나 이제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제주 관문인데 너무 낡았고 그리고 제주다운 매력, 상징성 이게 많이 부족하다고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상징적인 공간인데 네. 좀 너무 낙후되어 있는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이 공간을 제주 문화와 이제 디자인이 좀 살아 있고 네. 청년 창업 공간이라든가 지역 상권과 좀 어울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도민들이나 관광객이 좀 안전한 생활 인프라가 되고 관광객들에는 이제 딱 이곳에 오면 시외버스 터미널에 오면 제주에 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게 네. 첫인상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광객들이 딱 방문해야 되는 제주의 랜드마크 이런 네. 식으로 예. 약간 이렇게 지금 1번 공약이 시외버스 터미널을 좀 현대화해서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겠다.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어떻게 보면 제주. 좀 네. 힙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또 예.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 소통하는 네. 그러니까 현장에 근무하면서 사람들이 몰라서 그 정책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하면 도민에게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정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정책을 도민들한테 어떻게 더 잘 전달할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싶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그 삶 속에 그 정책이 다 전달되는가 그리고 그 대상자들이 그 수혜를 다 받고 있는가 네.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도 있었어? 음. 나중에야 이제 신청 기간이 지나서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몰라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네. 그 정책을 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조국혁신당이 비례에 입성한다면 시외버스 터미널을 현대화하겠다. 네. 그리고 행정정보의 전달력을 높이겠다라는 네. 것을 핵심 공약으로 뽑아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네. 저희 조국혁신당은 그 거대 정당 중심의 오래된 정치에서 벗어나서 도민의 삶과 민생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3명의 비례대표 후보 모두가 각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소중한 한 표가 제주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지정당 3번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였습니다. 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 포커스다. 네, 이번에는 기호 4번 개혁신당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를 만나봅니다. 박은경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은경 후보님은 현재 비례 순번은 2번이다. 그죠? 그렇죠. 네, 개혁신당에도 비례로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건데 어떤 분들이 비례 후보로 나오셨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개혁신당의 비례 1번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방금신 후보이고요. 방군심 후보. 예, 예, 네. 금심. 심. 예, 네. 후보이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 2번 저 박은경이 있습니다. 박은경 후보님. 네. 박은경 후보님 같은 경우는 11대 의회 때 짧긴 하지만 아주 짧긴 하지만 비례의원으로 활동을 네.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당적을 바꾸시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개혁신당 선택하신 이유 뭘까요? 개혁신당이요? 네. 개혁신당은 아무래도 공정하고 네. 또 실력이 있는 그 후보를 갖다가 확실하게 키워주는 정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미래지향적으로 정치 활동을 정확하게 활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었기에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있는 정당 중에 가장 공정한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요. 네네. 우선 비례대표라고 하면은 비례대표 후보가 가지는 전문성이나 대표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후보님은 어떤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42년 동안 제주 관광 현장에서 일해온 관광 전문가입니다. 네. 현장에서 관광객의 변화라든가 지역 경제의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겪어왔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제 11대 도의회 비례대표 도의원으로 의정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과 의회를 모두 경험한 실행형 후보라는 점이 저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특히나 관광 종사자라든가 자영업자,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는 비례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가 관광 중심 산업을 하고 있는데 네. 관광에 42년 동안 관광 관련 업을 해온 관광의 전문가다. 네. 네, 그리고 의회 경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간다면 제주의 관광과 이 의회 경험을 합쳐서 네. 새로운 제주를 만들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은경을 지지해달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을 비례로 찍어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이렇게 비례대표 진출이 의회에 중요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비례대표는 전문성과 정책 역량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라면 제주도 한 지역만 보는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제주도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말씀 뭐 지역구 후보가 가진 한계들을 좀 넘어서야 된다. 그럼요. 네. 전문성과 정책 중심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여성 네. 그리고 장애인 또한 농업인 노동자 네. 청년 이런 어르신 복지처럼 지역을 넘는 문제는 비례대표 역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주 전체를 위한 정책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역구 도의원들이 가지는 한계들을 비례의원으로서 좀 극복하고 싶다. 네, 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 비례정당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개혁신당의 득표율이 지금 최근에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5% 봉쇄 조항 때문에 과연 넘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긴 한데 네. 최근 득표율이 이렇게 높지 않게 나온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개혁신당은 아직 새로운 정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께 충분히 알려질 시간과 기회가 부족해요. 네. 부족했었고요. 인지도와 조직력이 매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도민들께서 내용을 알고 나면 개혁신당을 선택할 이유가 분명한 정당이라고 자신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 정치에 대한 피로감도 점차 커지고요.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선거라는 것은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준비된 정책과 실행력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개혁신당이 신생정당이라서 잘 몰라서 네. 지지하는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는데 잘 알게 된다면 개혁신당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네.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잘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선거라는 공간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표심을 모으기 위한 보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첫째로 정책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네, 추상적 구호가 아니고요. 관광이라든가 복지, 청년, 지역경제 분야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도민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를 분명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현장과 소통이라고 봅니다. 네, 농어촌이라든가 관광지, 돌봄, 현장이라든가 청년, 소상공인 모임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직접 가서 바로 듣고 반영하는 현장형 비례의원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라든가 그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셋째는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정치 불신을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네, 비례대표 공천이 정치권의 보온 자리가 아니고 검증이 된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의정 활동에서 저의 성과와 정책 능력을 공개해서 그래도 이 정도면 믿고 맡겨보자라는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그리고 소통형 비례의원이 되겠다. 그리고 정치 불신을 극복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포부를 밝혀주셨는데 네. 조금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그래서 개혁신당에선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지? 라는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그 공약은 어떤 공약이냐면요. 네. 제일 첫 번째가요. 네, 체류형 관광으로 제주 경제 회복해서 도민의 소득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시키겠다. 네네. 1년에 제주도는 약 1,3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입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무분별한 양적 확대가 아니고요. 농어촌, 마을, 로컬 콘텐츠와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으로 구조를 전환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라든가 청년 창업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첫 번째 저의 공약입니다. 두 번째 공약은요. 좋은 일자리는 제주로 유치해야 된다. 네, 바로 떠나는 청년들이 아니고요. 돌아오는 청년이 있는 제주. 네, 청년의 주거, 창업, 일자리 패키지 정책을 함께해서요. 도의회 차원의 청년 정책 예산,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청년 의제를 예산의 앞에서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가요. 어르신 삶을 더 편하게 만드는 복지의 확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령화가 지금 심하지만 제주는 초고령화입니다. 네, 돌봄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요. 네. 방문 돌봄이라든가 공공요양이라든가 마을 돌봄 센터 같은 거 지역 기반 돌봄은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네,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해서 도민 전체의 소득을 높이겠다. 그리고 청년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보겠다.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공약이다, 그죠? 네, 청년의 좋은 일자리를 제주로 유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네. 이런 좋은 공약들이 있으려면 의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 양당 중심의 정치 체제에서 개혁신당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양당 체제에서 저희 개혁신당의 존재 의미는요. 네, 사실 지금의 양당 구조는 서로 싸우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책임을 나눠지는 데는 매우 서툴어요. 네,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 서로 모든 책임을 상대 탓만 합니다. 네, 야당이 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그런 구조가 고착되어 있거든요. 네, 개혁신당은 이 구도를 조금이라도 깨기 위한 작은 균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도민들께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제3의 선택지를 주고 계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양당도 도민 눈치를 보면서 더 나은 후보와 정책을 내놓게 되거든요. 네, 저는 개혁신당이 단독으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대신 도민이 주신 한 표를 통해 양당 정치가
미처 대변하지 못한 민생과 상식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양당 체제에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개혁신당이 균형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저 박은경은 42년 동안 관광 현장 경험과 도의원 경험을 갖춘 준비된 후보입니다. 비례대표는 그 누구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가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 세금을 아끼는 예산 심사, 현장에서 답을 찾아 제주 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비례대표는 개혁신당 기호 4번 박은경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비례 득표율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는 제주일보를 비롯한 5개 언론사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고요. 16일에서 17일 제주도 내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경 개혁신당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였습니다. 안재홍의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